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경기도권에 점하는 고층 아파트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슬럼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당 재건축한다고 그러죠. 분당도 이제 엄청 고층으로 질 거예요. 지금도 고층인데. 지금 이제 아파트 미분양이 많이 늘고 있죠. 근데 지방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요. 뭐 서울도 미분양이 일부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 또 경기도도 이제 미분양이 생기고 있고, 지방도 생기고 있는데, 현재 미분양이 한 정부 발표로는 한 7만 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10만 건이 훨씬 넘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분양 그 통계도 마찬가지로 건설사가 그 보고한 거 가지고 통계를 잡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만 건이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미분양이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계속 늘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미분양이 된다는 건 뭐예요? 건설사가 부도난다는 거거든요. 분양이 안 되면 돈 회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은 그거예요. 금리를 내려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미분양이 방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 중심지만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또 서울도 같은 서울끼리도 또 어디는 살아나고 어디는 또 오히려 떨어지는 데도 있어서 같은 서울이라도. 그래서 중심지만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건설회사들은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국제경제 질서가 기준금리가 내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금리가 지금까지 계속 안 내리고 또 내린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은 점점점 초조해지고, 또 분야 부도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근데 이제 미분양을 감소시키려면 사실은 시장 원리에 따르면 돼요. 미분양을 감소시키려면 분양가를 낮추면 돼요. 근데 낮추기 어려운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나중에 분양가를 다운시키면.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지방의 어떤 아파트는 분양을 낮춰서 분양하니까 기존에 분양받았던 분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결국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를 유발시키려면 분양가를 다운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다운시키느냐? 수요가 올 때까지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올 때까지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면 분양은 돼요. 분양가를 자꾸 낮추는데 분양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회사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분양가를 안 낮추고 있는 거고,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다. 또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거 보니까 지방까지 확산될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안 낮추고 버티는 거예요. 또 정부가 설마 우리를 죽이겠느냐? 우리를 살려주겠지. 우리가 죽으면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사회 문제화 될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분양가를 안 내리고. 근데 분양가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안 내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분양가를 낮추면 미분양 문제는 저는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금 이제 미분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분양이 다 되는 데도 있죠. 경쟁률 센 데도 있어요. 결국은 이건 입지죠. 로케이션. 입지에 따라서 입지가 좋은 데는 분양률이 높죠. 그리고 분양이 다 되죠. 또 입지 좋은 데는. 예를 들어 서울의 중심지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분양되면 분양가가 좀 높더라도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되는 지역과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은 입지 문제예요. 그럼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분양가를 낮춰야 되고, 입지가 좋은 지역은 오히려 분양가를 좀 더 올려도 분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문제에 따라서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그 로케이션이 좋지 않은 지역, 이런 데도 분양가를 높이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되느냐 미분양되는 지역이냐 하는 것은 로케이션 문제예요.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생기니까 아파트를 안 짓게 되죠. 그러면 몇 년 지나면 공급 부족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잖아요. 넘는 상태에서 앞으로 공급도 부족해지지만 수요도 부족해져요.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공급도 부족하지만 수요도 같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공급이 많이 부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공급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처럼 뭐 공공 주택을 만들어낸다든가, 공공이 주택 하는데 나서야 돼요. 건설사에 맡기면 안 돼요. 건설사는 영리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면 짓고 이익이 안 생기면 안 짓거든요. 근데 정부가 나서면 이익이 안 생기더라도 집을 짓거든요. 아파트를. 그래서 공공이 나서야 돼요. 가장 그 대표적인 애가 싱가포르잖아요.
싱가포르는 공공 전체 아파트 중에서 공공이 하는 주택이 80%예요. 그리고 럭셔리해요. 굉장히 주택이 좋아요. 우리나라 임대주택처럼 그런 주택이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형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S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토지 임대부 주택 하고 있죠.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건물값만 받는 거예요. 건물값만 받기 때문에 이런 주택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거든요. 싱가포르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최고 중심지의 럭셔리한 주택, 우리나라 잠실에 시그니엘 아파트 있죠. 그 정도 급으로 만들어 놓은 아파트가 분양가가 얼마냐 하면 토지는 국가급이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4억 원에 분양하고 있어요. 럭셔리급.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럭셔리한 지역이고 거기 전망대를 보기 위해서 꼭대기에 올라와서 보는 그건 고층 아파트거든요. 럭셔리급. 그래서 4억 원에 분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 일반 소득자들이 정상적인 소득 가지고 모으면은 한 4년 5년 모으면은 그 정도 분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약간의 대출을 끼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료를 아예 안 받아요. 안 받는 상태고 건물가만 받거든요. 우리도 이제 SH공사에 지금 하는 게 있어요. 토지 임대부 주택. 근데 우리나라는 토지 임대료를 받죠. 근데 건물은 건물값만 받기 때문에 뭐 반값 아파트다 이렇게 우리가 SH공사에서 말하는 것도 봤을 거예요. 실제로 건물값만 받으면 싸요. 건물은 아무리 져도 30평 아파트를 짓는데 평당 1,000만 원 들이면 엄청 잘 질 수 있어요. 그럼 평당 1,000만 원 하면 30평 아파트면 3억이면 짓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를 3억 플러스 알파 해서 4억에 분양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또 이익을 조금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부가 나서면 싸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싼 이유가 뭐예요? 땅을 엄청 비싸게 사니까. 건설사들 땅을 엄청 비싸게 사니까 지금 뭐 건축비가 내리느니 하더라도 건축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땅값에서 다 반영되는 거예요. 건축비만 따지면 평당 1,000만 원 해도 럭셔리하게 져도 30평이면 3억, 60평이면 6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싱가포르의 이러한 사례를 가져와서 정부가 주택을 짓는데 나서야 앞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펼 때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개입하는 건 하나만 개입하면 돼요.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라. 또 좋은 집을 만들어내라. 공공 분야로. 요것만 정부에서는 하면 되지. 괜히 쓸데없이 대출을 늘려라 줄여라. 스트레스 DSR을 뭐 연기해라. 전세 대출을 뭐 더 해줘라.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해봐야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집값을 낮추면 출산율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집값을 낮추면. 그러니까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몇 배 오른 집을 사라. 이게 신생아 특례 대출 아니에요. 금리도 1%대 해주겠다. 싸게 해주겠다. 그런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집값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둬야 출산율도 저는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생겼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라는 게 처음 생긴 게 1958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 종암 아파트가 이제 처음으로 생겨 5층짜리 아파트지요. 아파트가 생기면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단독주택에 살면 막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춥고 이러는데 아파트 들어가니까 난방도 잘 되고 또 냉방도 잘 되고 또 편리하단 말이에요. 편리해.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생기고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에 살겠다. 아파트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주택의 형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진짜 부자는 가장 높은 부자는 어디 사냐 하면은 단독주택에 살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은 콘도라고 살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굉장히 크죠. 물론 뭐 고급 주택 지역의 단독 주택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또 진짜 부자들 그러니까 단독 주택보다 더 비싼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초고층 아파트예요. 100층 정도 되는 주택에 사는 분들은 진짜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단독 주택에 사는 분들보다 더 큰 부자예요. 거기는 이제 맨하탄에 한 100층 정도 되는 아파트, 럭셔리하죠. 굉장히. 그리고 비싸요. 거기는 평당 3억에서 5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그거는 왜 진짜 부자들이 왜 거기 사느냐. 거기 사는 이유는 별장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살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아파트를 앞으로 사가지고 집값이 오를 건가 말 거냐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아파트를
생산재로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재로 봐요. 소비재가 뭐예요? 내가 껌을 사가지고 씹고 버린다. 이게 소비재잖아요. 생산자는 나중에 다시 팔 거를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부자들은 나는 그 초고층 아파트를 사가지고 나중에 돈 한 푼 안 받고 버리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일반인들이 껌 씹고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를.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부자죠. 그 재벌보다 더 높은 부자죠. 세계 뭐 몇백조, 몇천조 되는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조 이상 되는 부자들이 맨하탄 그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그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그 난 사가지고 돈 남기겠다. 그게 아니라 평당 3억이나 5억짜리 사가지고 거기는 보통 뭐 제일 싼 집이 뭐 400억, 500억 가고 아파트가 물론 평수가 크죠. 또 비싼 집은 2천억까지 가요. 펜트하우스 아파트는. 근데 사가지고 나는 뭐 이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살다가 버리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초고층 100층 정도 되는 초고층은 나중에 재건축도 사실상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재건축을 하려면은 지금 있는 집값보다 월등히 많은 집값을 들여서 지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재산세 관리비 하면서 한 달에 막 1억 이상 들잖아요. 관리비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저 집을 사가지고 주택을 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분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재로 보는 이런 수요층도 있다.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고 보고 있어요. 1조 이상 되는 분들만 모여 사는 초고층 아파트가 아직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 빼놓고는 소비재로 보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생산재로 봐요. 나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나중에 재건축하면 돈을 얼마나 벌까? 나중에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팔았을 때 과연 남을 것인가 적자 볼 것이냐 손해볼 것 같으면 안 사죠 아파트를.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파트는 지금 선호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게 편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편리함. 물론 단점도 있어요.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돼요. 아파트는 아무리 잘 지어도 층간 소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층간 소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아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짓기가 더 힘들어지죠. 분양이 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든지 간에 지금 적당한 분양가를 가지고 짓기 때문에 층간소음은 항상 있고 사생활 보호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지만 다 편리하잖아요. 살기도 편하고 또 쓰레기 버리기도 편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편리한 거 아니에요. 단독주택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렇게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빌라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데는 저층 빌라 이게 이제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빌라 하면은 아파트보다 사실은 공사비 단가가 좀 싸게 져요. 좀 부실하다는 거죠. 짓는 게 빌라가. 그래서 층간소음도 더 심하고 또 방범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난방에도 문제가 생기고 만일에 빌라를 아파트보다 더 많은 원가를 들여서 짓는다면 빌라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은 전체 빌라는 너무 싸게 져요. 아파트에 비해서 원가를 너무 싸게 들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라고 그럴까? 부실공사까지는 뭐 가지 않겠지만 하여튼 저렴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가 아파트로 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용 역할만 했잖아요. 아파트보다 싸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보니까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전세값이 막 오르다 보니까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오르는 현상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기고 또 방범도 좀 취약하고 편리성도 아파트보다는 좀 떨어지고 또 관리비도 더 많이 나오죠.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좀 적잖아요. 대단지 같은 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빌라가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있어 아파트 값보다 더 쌌죠. 쌌는데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빌라는 살기가 힘들어지는 주택의 유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이러한 빌라도 지금은 굉장히 싸요. 잘 팔리지도 않아요. 경매에 나오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나 저는 이런 빌라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아파트는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빌라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는 저는 높다고 봐요. 특히 어떤 경우냐면은 빌라 중에서 대지 지분을 보면 대지 지분이 높은 빌라는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봐요. 근데 이런 지금 빌라는 완전히 빌라 포비아 현상이에요. 빌라는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빌라는 무조건 안 사고 안 살려는 현상이 생기는데 저는 빌라는 앞으로 실제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빌라 중에서도 대지 지분이 많은 것 이런 분야를 사는 게 저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근데 빌라가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빌라 포비아 현상이 생기니까 정부에서 오히려 빌라 이런 거를 대규모로 사서 뭐 재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아파트로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인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 재개발은 굉장히 어려워요. 워낙 주택, 뭐 단독주택이랑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아파트만 자꾸 재건축만 추진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초고정화시키면 나중에 재건축이 불가능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아주 부자 아니고는 불가능한 현상이 생겨요. 뭐 최근에 그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봤잖아요. 3구역 같은데 물론 평수를 늘려가지만 1인당 한 가구당 38억을 추가 분담금을 내는 걸로 신문기사를 봤을 거예요. 물론 뭐 평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던 분들이 38억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부자가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연금만 받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공무원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38억 어떻게 내겠어요. 근데 지금이 38억이지 나중에 임박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아파트 재건축은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고 돈 많은 사람들만 사는 곳만 앞으로 재건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 때문에 아파트를 재건축을 반대할 거예요. 낼 능력이 없으면 반대하죠. 재건축이라는 거는 뭐 소유자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면은 재건축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건축은 앞으로 슬럼화 된다는 게 아주 부자들만 살면 재건축이 가능해요. 뭐 집값만큼 돈을 투하하면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38억 내면 되죠. 지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초부자들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경기도권에 저 많은 고층 아파트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슬럼화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당 재건축한다고 그러죠. 분당도 이제 엄청 고층으로 질 거예요. 지금도 고층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또 소득 수준이 2배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슬럼화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상당한 게 30년, 40년 이상 흘러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장래가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를 항상 반영하는 거거든요. 30년, 40년까지 예측하면은 뭐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예측된다면 앞으로 여기는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다면 지금처럼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붐은 저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